국내 유망 바이오 기업을 조명하는 바이오 위클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약물 전달 전문 기업인 IMGT를 알아볼 텐데요. IMGT의 이학종 대표이사 그리고 이 회사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이성규 기자, 우선 약물 전달 기술이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이 암 사망 원인 1위의 질환이잖아요. 이 암을 치료하는 데는 치료 물질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치료 물질을 원하는 암부에 전달하는 이른바 그 약물 전달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약물 전달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 오늘 취재한 업체는 이 나노 입자의 그 항암 물질을 탑재를 하고 이거를 이제 암부에 보내는데 이 초음파를 조사해서 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는 약물 전달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렇군요. 네. 췌장암은 아직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데 췌장암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노 입자와 치료용 초음파가 핵심이다라는 설명이신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자, 대표님, 먼저 회사 명칭인 IMGT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비전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가 IMGT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이 이미지 가이디드 테라피에 네. 이제 영문 이니셜을 따가지고 IMGT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네. 제가 원래 이제 그 백그라운드는 이제 영상의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영상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으로 어떤 특정 부위에 있는 부위를 진단을 하고 그 부위에다가 정확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영상 유도와 치료를 하는 회사라는 의미에서 IMGT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이 IMGT라는 회사를 통해서 정말 영상 유도화에서 정말 치료를 해서 가장 덜 침습적으로 그리고 아직까지 그 임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난치성 질환, 예를 들면 뭐 췌장암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뇌 쪽에 어떤 질환들이 있겠죠. 그런 질환들에게 선택적으로 약물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IMGT는 이 나노 입자와 이 치료용 초음파인 딥속 초음파가 핵심 기술이잖아요. 이 항암 치료에서 이 나노 입자와 이 초음파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일단 나노 입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사이즈의 나노미터 사이즈 아주 작은 입자에다가 약물을 봉입을 해서 만든 이제 입자가 이제 나노 이제 약물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약물에 비해서 이렇게 나노 입자가 되면 우리 몸을 돌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EPR이라고 하는 이펙트에 의해 가지고 소위 종양 쪽에 좀 더 많은 나노 입자들이 분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나노라고 하는 어떤 이제 특성의 이제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 저희 기술은 이제 거기다가 치료용 초음파 혹은 집속 초음파를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함으로써 그 부위에서만 이제 나노 입자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노 입자 안에 들어가 있던 약물들이 바깥으로 트리거링 되어서 나오면서 치료 효과를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나노 입자의 특징과 그다음 치료 초음파의 장점을 다 이렇게 시너직한 그런 이펙트를 노리는 게 저희 이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로딩, 그러니까 나노 입자에 항암 물질을 탑재하는 기술이 바로 핵심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성규 기자가 이 부분을 현장 취재하고 왔는데 영상을 보고 나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노 입자 안에 이 항암 물질을 넣는 게 또 하나의 큰 기술이잖아요. 핵심 기술. 어떻게 그 항암제를 나노 입자 안에 넣는 건가요? 그 약물에 염이라고 하는 솔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솔트를 띄고 그리고 그 나노 입자가 멤브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멤브레인 안으로 중성화된 이 항암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통과해서 그 나노 입자 안에 차곡차곡 쌓이도록 해주는 크리스탈리제이션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나노 입자 안에 약물이 쌓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활용했습니다. 그 항암제를 그냥 투여하는 것보다 나노 입자에 넣으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항암제를 그냥 투여하게 되면은 반감기가 한 10분 이내에 다 몸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이게 이제 몸 안의 방어 체계에 의해 가지고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면역 그런 세포들에 의해서 이제 잡아먹히게 되는 건데 이제 그 반감기를 길게 해주는 거죠. 나노 입자에 감싸게 되면은 아무래도 서방출 천천히 바깥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반감기를 길게 해서 혈액 안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면역 체계를 조금 교란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나노 입자 안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항암제를 탑재를 했어요. 그럼 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나노 입자를 다 깨가지고요.
인위적으로 깨서 저희가 적재했던 양과 동일한 양이 나오면은 여기에 다 적재가 됐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매저를 하고 있어요. 이 나노 입자에 대한 이제 설명은 들었는데 또 다른 핵심 기술이 초음파잖아요. 치료용 초음파. 근데 우리가 이제 초음파하면은 건강 검진을 받을 때 우리가 받는 그 진단용 초음파를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이 치료용 초음파는 진단용 초음파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마 그 건강검진 때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검사 중에 하나가 초음파 검사일 것 같은데요. 네. 펀더멘탈한 기술은 그 초음파를 이용한다는 기술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 세기가 기존에 이제 건강 진단 때 받으시는 그런 이제 초음파, 영상 초음파에 비해서 한 1000배 정도 높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집속 초음파라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음파가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진단용 초음파에 비해서 약 뭐 1000배 정도 높은 그런 이제 하이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네. 그걸 또 잘 이렇게 활용을 하면 그게 열을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메카니컬하게 자극을 줘서 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나노 물질에서 약물을 이렇게 리리즈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에너지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초음파를 치료에 사용한다는 점이 이 회사의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초음파 관련 현장 영상 보고 다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높은 이제 에너지를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환자한테 이걸 쬐어줄 때는 대략 몇 분 정도 이렇게 쬐어주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저희 약물 전달용 초음파 치료 장비는 보통 1시간 이내,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한 환자에게 쬐어줬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좀 부작용이나 그런 우려는 없는 건가요? 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이제 사전에 뭐 동물 실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여러 실험 그리고 뭐 탐색 임상 이런 걸 통해서 검증된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 초음파는 다른 전파나 엑스레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비폭이 없습니다. 단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건 화상 같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초음파를 잘 제어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단독으로 항암제를 처리하는 것보다 나노 입자에 쓰고 또 초음파를 쬐어주니까 어떤 치료 효과는 늘어나고 부작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또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네. 최근에 이 췌장암을 대상으로 동물 실험도 했잖아요.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제 식약처 임상 시험 허가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예. 아직은 이제 사람으로 대상한 임상 시험은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그 이전에 이제 동물 실험에서 췌장암 세포를 심은 이제 그 동물에다가 저희 치료를 했을 때 한 그룹에 한 6마리 정도가 됐었거든요. 네. 그 중에 5마리가 완전히 완쾌가 되어버리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동물 실험 효과가 바로 이제 사람에게도 똑같은 효과가 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막 동물 실험에서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도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뭐 하반기 정도에는 어떤 임상 시험이라든지 이런 계획들도 좀 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식약처에 올해 초에 이제 임상 시험 허가를 위한 그런 이제 서류를 제출을 했고요. 네. 아마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통해서 식약처의 어떤 이제 허가가 나오면 아마 이제 임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학병원에서 이제 그런 임상 스터디를 위한 그런 준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IMGT는 나노 입자를 이용한 그 간암 색전술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간암 색전술이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IMGT만의 어떤 기술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간암의 그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암 색전술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간암 환자들은 대부분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전체 간암 환자들 중에 한 70% 정도에서 이런 간암 색전술을 이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예. 이제 간암 색전술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간암을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혈관을 이제 그 플루로스코피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혈관을 선택을 해 가지고요. 거기에 카테터를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 카테터를 위치시키고 거기에다가 항암제하고 색전 물질을 넣어서 그 혈관도 막아버리고 또 항암제도 그 간암 쪽으로 이제 투여를 해서 네. 치료하는 게 간암 색전술인데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치료법은 기존에 있는 간암 색전술에다가 이 나노 기술을 응용해서 좀 더 서방형으로
릴리즈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사용해서 기존의 다른 이제 간암 색전술보다 더 나은 치료 효과를 노리는 게 저희들의 이제 치료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표님 그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초음파를 활용한 어떤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집속 초음파라는 그 기술이 지금 의료 현장에서 혹시 쓰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 그 IMGT만의 어떤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그 치료 초음파가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자궁건종의 어떤 수술을 하지 않는 자궁건종의 어떤 치료법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치료법은 이제 어떤 그 치료 초음파 중에 열 효과를 극대화시킨 그런 기술이거든요. 열로 치료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아무래도 열을 치료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장기가 이렇게 이제 손상이 될 수도 있고 네.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 치료가 아니라 메카니컬하게 어떤 이제 자극을 줘서 기계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 치료라는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세포들도 막 반응을 하게 해서 어떤 면역 치료 효과를 증가시킨다든지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이 단지되어 있는 나노 입자에다가 영향을 줘서 약물들이 릴리즈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두 가지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부작용은 줄이고 또 치료 효과는 높이는 IMGT의 기술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실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제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요즘 많은 스타트업이 바이오에 관계되는 스타트업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커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이제 업종에 비해서 바이오 쪽의 이런 스타트업은 상당히 그 회사가 커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든지 네. 아니면 주주 여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곳에서 좀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예. 회사가 커 나가기까지를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아마 다른 업종과의 차이점인 것 같고요. 예. 바이오 쪽의 생태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투자해주고 또 그 기술이 정말로 이렇게 성숙될 때까지 예.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아이디어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이 장기적인 투자와 또 그리고 산학연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IMGT가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이오 위클리 지금까지 IMGT 이학종 대표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